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오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역사적인 날 어떤 선고가 나오게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박정우야 스팟 지금부터 입체 생중계를 통해 이 현장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 세 분과 함께합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신인규 변호사,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김지연 오마이뉴스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스튜디오가 꽉 찹니다. 자, 오늘 역사적인 날 이렇게 좀 우리가 함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네. 기분 좋은 소식. 금빛 질주 이거 좀 봤는데요. 먼저 한 말씩 좀 들어볼까요? 한 말씀씩. 저는 뭐 이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쾌속 질주를 해야 되는데 아마 쇼트트랙의 속도로 앞으로 좀 쾌속 질주를 하지 않을까. 질주. 그걸 좀 상징하는 걸로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대변인님. 쇼트트랙 계주의 핵심은 네. 그 선수들 간의 어떤 팀워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팀워크.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선당우사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논평급의 평가. 자, 김지현 기자도 봤죠? 예, 사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 네, 보고 오세요. 네 기사 내용을 좀 보니 역전극이 맞습니다. 펼쳐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꿋꿋한 뚝심으로 우리 대표팀이 네. 큰 쾌거를 거둔 거 참으로 축하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또 기분 좋은 소식으로 오늘 또 출발을 해본 게 오늘 주기현 판사의 1심 선고가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1심 선고 듣고 또 이 선고 내용에 대해서도 또 우리 국민들이 기분 좋게 박수를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에 좀 금메달 소식으로 출발을 해봤습니다. 잠시 뒤에 오후 3시에 진행되는 1심 선고. 너무나 떨립니다. 떨리는 가운데 뭐 이제 금메달 결승전보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생중계 생방송을 통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세 분의 예측이라고 할까요? 한번 1심 선고 내용에 대해서 전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게 대한민국에 사실 뭐 군사 쿠데타가 여러 차례 네. 있었던 나라입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마음에 상처를 다 안고 살고 있는 과정 중에 이번에 윤석열의 내란이 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정말 국민들께서 국회 앞으로 목숨을 걸고 나오셔가지고 네. 그 국민적 저항과 군인들과 경찰의 소극적 저항이 없었다면은 이건 정말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저는 아무리 사법부라고 해도 지금 조이대 체제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지금 이진관 재판장, 류경진 재판장, 또 백대현 재판장까지 같은 사건과 그 연관되는 사건에서 이미 나름의 법원의 태도를 일관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사형이 저는 선고가 돼야 되고 또 될 걸로 저는 일단은 예상을 하고 만에 하나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기현 재판장이 꼼수를 부려가지고 네. 뭐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을 선택을 해서 뭐 장량 감형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뭐 징역형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요. 네. 이거 정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을 하는 셈이 되고 더 나아가서 무슨 뭐 무죄니 공소기각 판결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걱정이 돼요. 판결 해보세요. 저 오히려 해보라고 하고 싶고 했을 때 아마 전국에 있는 2,300명의 법관들이 아마 가만 안 있을 거고 가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사필 규정이고 우리 응원봉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가 있는 위대한 그럼요. 국민들이거든요. 예? 저는 국민들이 이 문제도 함께 지혜롭게 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전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네, 일단은 사형 선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김지호 대변인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응원봉을 얘기하니까 네. 최진봉이 생각납니다. 저는 말씀하셔서 생각났습니다. 네. 생각 별로 안 평소에 안 아무도 하기 생각 안 때문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지호 생각이 대변인이 응원봉 웃잖아. 응원봉하면 최진봉이죠. 네. 심각한 얘기를 하려니까 네. 잠시 좀 웃음을 드렸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이전에는 그 전에 많은 정치 지도자가 불법 계엄을 몇 달 전부터 경고했죠. 네. 전 속아 웃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불법적인 불법 계엄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별로 걱정도 안 했어요. 근데 윤석열이 나와서 뭐라고 하길래 제가 또 뭐 밤잠을 설쳤나 뭔가 좀 자존감이 떨어졌나 많이 힘든가 보다.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계엄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 실감나냐? 국회에 정말 블랙호크 헬기 UH-60 헬기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정말 군인들을 꼬들겨갖고 계엄을 저질렀다. 네. 이거 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어떤 국민이 이런 불법적인 내란을 저지를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을 네. 윤석열이 공무원들과 군인들을 꼬드기고 가스라이팅해서 해냈다. 그러면 앞으로 꿈에라도 이러한 불법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나라 된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앞으로도 이런 것이 꿈도 못 꾸게 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돼? 일벌백계 해야 된다. 네. 그러려면 저는 사형뿐이 없다. 사형뿐이 이렇게 생각하고 없다? 있습니다. 예. 그래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최후의 날 두 분은 지금 사형을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해도 될까요? 네네. 이게 왜냐하면 무속 정권이기 때문에 무속 관점도 하나 더해줘야 될 것 무속 같아요. 관점. 오늘이 이제 계엄 불법 계엄 일어난 지 444일째입니다. 네. 이 사자가 3번 들어가요 지금. 사형이라는 거죠. 사형. 앞에 사자 444일이기 무속으로 때문에 풀어보니까. 이거 무속으로도 제가 요즘 자주 풀거든요. 요즘에 이 법리적인 거는 뭐 직위원 재판장 네. 별로 이렇게 법적으로 올바른 논리적 판단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사형해야 되는 것이고 굳이 보자면은 오늘이 444일째라 이게 444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사형의 그 사자군요. 그러니까 3번이나 세 해야 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거의 능지 처창급의 입담입니다. 어우 살벌합니다. 사형 네. 444일. 진짜 444일 맞습니다. 네, 그렇게 또 무속으로 풀어주셨고 어쨌든 법적으로 푸나 무속으로 푸나 사형에 대한 전망을 해주셨는데 자 김재현 기자 윤석열 오늘 일단은 법정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30분 정도 전에 예. 이제 호송차가 아. 병원에 도착했다라는 속보가 나왔고요. 네, 오늘 12시 반에 서울구치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일찍 네. 출발했네요. 네. 제가 오늘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랑 통화를 좀 해봤었는데, 네. 예, 뭐 예전에 그 막 빤스 수결하고 예. 속옷- 속옷자. 예, 그렇죠. 그런 저항의 기류가 있는지 좀 물어봤는데 네. 그런 것은 없다. 아 그런 건 없다. 오늘은 스무스하게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해줬고요. 예. 뭐 점심도 지금 언론 보도가 좀 나왔긴 했습니다만 잔치국수, 잔치국수요? 잔치국수가 오늘 하필이면 메뉴입니다. 잔치국수에 서울구치소. 핫바. 야 핫바. 네, 요렇게 드시고 아침에는 사리곰탕이 그 사골곰탕 드셨대요. 네. 이렇게 드시고 이제 뼈에 좋은 나왔다. 예. 이제 그래 버스 하필 또 도착했습니다. 잔치국수에 오늘 예, 메뉴가 그렇습니다. 잔치. 잔치국수. 지금 나오는 화면이 이제 메뉴판입니다. 이번 2월달 식단표인데요. 네. 목요일 날 보이시죠? 가운데 점심입니다. 잔치국수, 소면에 양념장, 핫바. 아이고. 참 군침도 오는 메뉴입니다.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소장님이 뭔가 의미심장한 아, 곡선을 예. 깔아놓은 하필이면. 게 아닌가. 잔치국수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럼 네. 남부구치소는 뭘 먹냐 오늘? 김건희가 있는 네, 남부구치소. 김건희 씨가 있는 그곳이죠. 네. 돼지고기 채소 볶음을 점심에 돼지고기. 드셨고요. 저녁에는 이제 고추장찌개, 소시지 부침 드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네. 돼지 잡는 날. 야. 이 남부죠 지금. 예, 오늘 그렇습니다. 남부 콩나물국에다가 오늘 점심 메뉴가 남부구치소가 메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김치도 뭐 총각김치, 배추김치 종류별로 나옵니다. 저녁에 먹는 고추장찌개, 소시지 부침,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 네, 그 계란말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잠깐 들었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런 소소하게 네. 이런 거 먹고 도착해서 3시에 이제 선고가 시작되고 선고문이 좀 길면 1시간 정도 읽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또 신인규 변호사님의 논리에 더하면 4시가 될 수도 있겠네요. 4시 4 이것도 사로 다. 다 4시 사로 4분 되네. 정도. 예. 그래서 사형 말도 잘 맞으면 선고를 예상하신다는 게 신인기 변호사 분석이었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실은 직위원 재판장처럼 예측 네. 불가능한 그러니까 불법이나 위법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예상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럼요. 예측 불가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일 때 예측을 하고 변호사들도 평가를 하는 거지. 네. 항상 법을 어기는 판사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는 예상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당위론을 더 외쳐야 될 상황이고 사실 우리가 사형을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의 면에서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형태는 똑같아요. 실질의 효과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이진관 재판장은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아예 판결문에 박아놨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친위 쿠데타 위로부터의 내란을 저지른 내란 수괴입니다. 법정형도 2개밖에 없어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 근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특검에서 논고문에서 밝혔듯이 이건 뭐 사형을 피하기가 피하는 게 더 어렵지 않나. 그리고 양형에서도 깎아줄 요인이 별로 없거든요. 전 사형으로 봅니다. 반성하는 그런 모습도 전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박정호야 스팟 지금 현장 서초동의 분위기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어게인,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하는 쪽에서도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또 우리 촛불 시민들, 응원봉 시민들이 이렇게 또 서초동에 모여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박주민 의원도 지금 도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시민들이 이 추운 바람 속에 이거는 또 윤어게인, 여기 윤어게인이죠. 태극기 또 성조기 이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인데 자 조이대를 탄핵하라 이런 피켓도 보이고 조이대 사법부의 그동안의 행태 만행을 많이 좀 봐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외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사형을 아마 이제 외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박정호야 스팟 이렇게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시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네,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도 가입받고 있고 슈퍼챗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지영 기자, 예. 지금 뭐 이제 400일 넘게 진행되어 온 이 사태인데 일단은 이제 재판이 어떻게 그동안 진행돼 왔는지 잠깐만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444일 네. 이 긴 시간이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12월 3일 이 내란의 밤 갑자기 불이 타죠. 갑자기 이제 기습적으로 네. 이렇게 내란을 비상 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4일 새벽 1시 1분 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12월 14일 탄핵이 됐습니다. 네. 1월 15일입니다. 이때가 이제 공수처가 이제 소환 부른 끝에 이 윤석열을 체포했습니다. 이때 이제 체포가 되고요. 요 전으로 해서 국민의힘 인간방패 45인 맞죠. 그리고 요 체포 당일날 35인이 나와서 스크럼을 짜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2월 20일입니다. 2월 20일 지금으로부터 1년하고도 하루. 요때 이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네, 이때 13분 정도만 소요를 하고 바로 네. 끝났고요. 이후에는 3월 7일이죠. 우리가 잊지 못하는 날입니다. 지기현 판사 구속 취소. 이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는 독특한 계산법으로 이제 맞아요. 3월 8일 날 풀려 나왔고요. 이 당시 검찰이 이제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후에는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7월 10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재구속됐습니다. 석방 재구속. 124일 만에 네. 다시 이제 구치소로 들어가게 됐고요. 8월에는 이제 이건 다른 사건인데 김건희가 구속이 됩니다. 네. 이때가 이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부부가 구속이 됐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11월과 12월 시간은 네.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구속기한과 재판 지연 논란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사형을 구형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역사적인 날이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네. 타임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지난해 있었던 이 구속 취소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주기현 판사가 하는 그 재판 진행 과정이며 또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까지 계속 조마조마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충격적인 걸 넘어서서 네. 사실은 위법 불법성까지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사법부가 이제 적용과 해석 적용을 하는 기관인데 네. 결국에는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윤석열에 대한 이 석방, 그러니까 탈옥 사건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이 법리라고 할 수도 없는 법 해석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네. 윤석열을 꺼내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여론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면서 당시에도 우리가 뭐 데드락설이라든지 5대3 뭐 네. 탄핵이 기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고 그 이후에 있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정치 생명을 박탈하기 위한 대법원의 무리한 위법한 그 법원의 절차 진행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지기현 재판장의 그 사건 하나로만 봐도 이거는
너무 심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직위원 재판장이 그동안에 이 구속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지연시켰잖아요. 네. 굉장히 끌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 그 압수수색 영장,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장에 대한 룸살롱 의혹에 대해서도 완전히 법원이 비호를 하면서 공수처 수사를 또 가로막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전 이게 오늘 뭐 우리가 결과를 보면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한 막이 정리는 되겠습니다만은 직위원 재판부 특히 직위원 재판장은 어떤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과거의 네. 본인의 행위에 대한 전 책임은 반드시 물려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해 이제 돌이켜보면 3월에 있었던 구속 취소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직위원 재판부를 비난했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의 그 판단 때문에 더 비판의 목소리가 컸었는데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계속해서 대응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법부에서 이 엄중한 내란 재판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는 국민들이 사법부에서 알아서 잘 할 줄 알았죠. 맞아요. 그런데 잘 할 줄 알았더니 공소 취소가 있었고 재판을 굉장히 비공개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공개로 법을 바꿨죠. 재판을 공개해 보니까 이것은 재판이 아니고 개판인가. 가장 오락관을 버금가는 네. 가족으로 가네.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직위원 재판부의 그 어떤 티키타카, 네. 변호사들과 이 티키타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내란 재판을 하고 있나, 가족 오락관을 하고 있나, 장난하고 있나, 개판했지나. 네. 이것에 대해서 국민적 감정이 정말 끌어올랐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내란 재판을 통해서 사법부의 기득권 적폐가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사법 개혁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분통은 터지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까지 썩은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까지 이런 내란범까지 이렇게 비호하고 기회를 주고 온정적으로 대하고 으쌰으쌰 이런 거 몰랐던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 구속 취소 이거 네.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재판 운영도 개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중간에 뭔가 내란 전담 재판부로 바꾸려는 그런 노력도 있었지만 뭐 위헌 시비도 있었고 여러 네. 정파적인 그런 공격이 있어서 끝내 그것은 안 됐습니다. 2심부터 네.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위원 재판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솔직히 좀 불안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것도 혹시 네. 이거 또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러나 국민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직위원 재판부가 또 한 번 내란 수계의 그 구속 취소에 버금가는 그러한 판결을 내린다면 네. 이번에야말로 사법 적폐가 온천에 다 드러난 것이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일 텐데 사실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데에는 조희대 체제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큰 문제는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법을 어기면 제재가 들어가야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 효과도 있고 법을 어기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학습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 사실은 뭐 직위원 문제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문제 제기만 되고 끝나버렸어요. 직위원 입장에서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세상인 겁니다. 네. 거기다가 조희대 체제 희대의 판결이잖아요. 결국에는 본인이 대법원을 사유화해서 선거에 개입, 그것도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니까 이건 정치 개입의 끝판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 입장에서는 오만해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도 국민들이 왜 걱정하십니까? 영장 전담 판사들의 그런 아주 불합리한 판결들, 결정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있었던 우인성 판사의 그 김건희에 대한 1년 8개월짜리 엉터리 재판. 거기다가 뭐 김인택 판사, 뭐 곽상도 재판, 또 김예성 무죄 공소기가 뭐 이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부가 물론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사법부가 잘못할 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어떻게 정리하게 돼 있습니까? 국회가 나서서 법원들의 법관들에 대해서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속간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걸 안 하니까 국민들도 불안하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고.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참 뭐 시간이 늦었으니까 뭐 이제 와서는 뭐 여론이 안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의 또 자기 합리화적 이야기들을 하는데 결국 우리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시간이 지나도
정치 개입은 정치 개입인 겁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불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자정의 시간을 줬는데 자정을 못하면 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 정화를 시킬 그럼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불안감을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현실도 참 답답하고 국회에 대해서는 2차 책임을 국민들은 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전담 재판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우려를 좀 씻으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판부가 이 뭐 독립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민으로부터 독립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주권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주권자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김지연 기자. 예. 설 연휴 때 보니까 이제 관련해서 MBC 여론조사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 윤석열 재판의 결과 여기에 대한 여론을 좀 들어봤는데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 이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네. 국민의 과반이 유죄, 그러니까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고요.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를 해서 네. 2월 11일부터 13일 3일간 전국 거주 1,000명,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3.1% 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심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평가를 물어봤습니다. 전 국민의 75%가 네. 유죄 판결을 예상했고요. 그 중에서 세세하게 보면은 내란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어 사형을 받을 것 같다. 32%. 내란 혐의가 일부 인정되어 무기징역형을 받을 것 같다. 43%입니다. 근데 보면은 무죄를 받을 것 같다라는 의견은 무죄도 있어요? 예, 18%가 나왔습니다. 하필 또 18%네. 무죄가. 예. 의미심장합니다. 하필이면 또 숫자가. 네. 이념 성향과 지지 정당으로 좀 예. 세분화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좀 중도층을 많이 봤는데요. 예. 중도층의 여론이 이렇습니다. 사형 31%, 오. 무기징역 중도층이요? 51%. 네. 그러니까 이 중도층의 여론은 82%가 유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 지지가 본인이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해요라고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네. 좀 고개가 갸우뚱하게 됐는데요. 사형을 받을 것 같다 5%, 무기징역 36%, 무죄를 받을 것 같다 53%.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결국 사형 또 이제 무기징역 여기에 대해서 예상하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대부분이다. 이걸 좀 보면서 그래요. 이 주기현 판사가 이런 여론의 흐름도 좀 보고 있을 터인데 사실은 사법부도 국민들한테 떨어져 가지고 그냥 자기들 뭐 섬에 살듯이 따로 떨어져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건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의 존재 이유도 이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력을 사법부에서 대신 행사하는 것인데 아예 국민들과의 이 접점이 없이 국민들과 다른 생각을 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대변인님?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희대 사법부를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가 조희대를 임명하니까 조희대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사법부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사실은 법원 판결이라는 것도 상식에 기반한 것이에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랍니다. 그런데 형은 얼마 나왔죠? 7년. 너무 적게 나오니까 본인이 아빠 미소를 지어요. 재판정에서 좋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는데 7년형이면 선방했다. 네. 한 번 더 재판받으면 보석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이고. 이런 머리를 굴리니까 아빠 미소가 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법이라는 게 어려운 말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만 네. 어려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상식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조희대 사법부는 비상식적인 재판만 양산하냐 이거예요. 이것이 다 저는 윤석열이 임명한 알박기 인사 이것이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사. 법이라는 한자가 삼수변에 갈 것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가는 게 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상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되 물 흐르듯이 가야 되는데 지금 조희대 체제에서는 뭐 하나부터 열까지
정의와 부정의를 계속 교환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뇌물이 선물이 돼버리고 뭐 정치자금법 위반도 계약서를 안 쓰니까 네. 뭐 무죄다. 뭐 이런 식의 해괴한 지금 개변들을 만들어서 권력자들, 그러니까 구권력자들을 비호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사법부가 법률의 해석 적용권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국민 주권에 기반했을 때는 그 권한도 네. 국민이 위임하는 거거든요. 물론 선출은 안 합니다만은 삼권 분립해서 그 권한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법관들도 결국에는 그 독립성과 양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마지막 보루에 책임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런 내란을 진압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본인들의 개개의 사건에 대한 판단,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사법부가 이 사법 불신의 이 위기를 정말 어느 정도 전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여기서 더 나가 가지고는 저는 이제 사법부가 정말 국민적 총저항에 전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도 매우 심각한 단계까지 저는 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말씀드린 순간 아까 보여드린 서초동 앞에 시민들이 모여 있는 현장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아래는 이제 뭐 부정선거 외친 사람도 있고 조이대를 탄핵하라라고 외치면서 시민들이 윤석열 사형을 염원하는 또 이제 집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 옆에 보이는 화면이 법원의 모습인데.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법원 모습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박정호야 스팟 실시간으로 입체 생중계로 법원 현장 모습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유튜브 멤버십도 가입받고 있고 슈퍼챗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슈퍼챗이 아직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최진봉 교수님이 계실 네. 때와 또 안 계실 때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진봉 교수님, 예. 그 부재가 많이 느껴집니다. 최진봉 교수님, 부재가. 네 주말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이. 그때 실적이 괜찮나요? 그때도 좀 나옵니다. 좀 나와요. 좀 소액이라서 그렇지 괜찮습니다. 인기가 많으세요.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소액이라도 예. 슈퍼챗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로 이렇게 테스트를 한 오는 명씩. 거다 보니까 예. 굉장히 쏠쏠합니다. 아마 이게 고장 난 거 아닐까요? 지금 뭐 기능이 좀 의심이 되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도 네. 좋습니다. 예. 지금은 안 들어오고 있네요. 네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뭐 제가요? 예, 몰래 이렇게 마치 신인규 예. 변호사가 아닌 것처럼 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뭐 위장을 해서. 근데 저는 또 방송에 충실하기 때문에 절대 제 핸드폰 건들지 않으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 박정호 기자님, 예. 신인규 변호사님이랑 저희가 어떤 방송을 많이 했냐면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구속, 압수수색, 그렇죠. 뭐 이런 재판 관련해서 중계 방송을 많이 했는데, 네. 야 윤석열의 어떤 사형 구형에 따른 선고를 기다리는 이 마음, 마음은 좋네요. 예. 마음은 좋다. 마음은 좋습니다. 기대를 하게 된다. 이 정말 이런 악당이 네. 단죄받고 구속됐다는 그 자체, 음. 뭐 아직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저는. 네. 자, 짝퉁님이 선고 나면 슈퍼챗 쏩니다. 결과 보시고. 야. 서사가 있는 서사가. 우리 구독자님들 바로바로 하시지 않고 그럼요. 딱 됐을 때 결과 그때 보고 이제 기분 좋게 네, 폭풍으로 기분 좋게 쏘시려고 지금 근데 이제 저희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12월 3일 불법 계엄 때도 저희가 방송을 했어요. 아, 그죠. 그 불법 계엄하고 이제 우리가 포고령을 읽어 주는데 이 방송하는 자체가 처단의 대상인 거야. 위반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포고령을 정치 활동을 하고 뭐 방송 활동을 하면 처단합니다. 그럼 막 슈퍼챗 걱정하지 마. 그게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그 애틋한 마음 정말. 그때 단전단수 하려고 다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방송국에 다. 그렇죠. 이상민 그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서. 네. 그때 이 밤에 네. 이 오마이 TV 1층에서도 뭔가 계엄군들이 어슬렁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때 그 정말 엄혹한 시기를 이겨내고 우리 국민들이 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받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저희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의 반응,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반응, 오늘 중요한 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 김재원 기자 어떻습니까? 정치권의 반응은? 민주당의 경우에는 네. 아침에 회의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책조정 회의 날인데요. 이때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법정 최고형을 기대한다. 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단죄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일 텐데요.
저는 좀 국민의힘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네. 좀 궁금했습니다. 아,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 최고위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네. 뭐 배지다신 분들은 별 말이 없고 이 김민수 최고위원이 있고 또 조광한 그 최고요. 저 한바탕 그 하셨던 분이 있잖아요. 예. 이 분들이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근데 좀 의아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이 김민수 최고위원이 네. 내란이라는 죄를 적용을 함에 있어서 법리 비약이나 정치적 개입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냉정히 판단해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내란 우두머리라는 법 적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로 이해가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그렇네요. 반응이죠.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선고가 나면 뭔가의 메시지를 낼 거야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시기나 형식이나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은 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지켜보시죠라는 말로만 가름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언제까지 뭐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까? 국민의힘의 이제 반응 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 일단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오늘 선고 결과를 많이 주시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입장이 좀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느 정권을 물론하고요, 진영을 떠나서 네. 어떤 권력이더라도 윤석열이가 했던 그 내란 수괴의 행위는 다시는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걸 먼저 좀 국민의힘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고요. 이걸 네. 뭐 지금에 와서 뭐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고 뭐 법리에 오해가 있고 뭐 그런 얘기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석열이 정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정말 반헌법적이고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 아니냐. 과거에도 내란의 선동 혐의로만으로도 이석기 전 의원은 9년의 실형을 복역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내란을 실행한 사람을 이상민 피고인은 7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소위 말하는 형평이 깨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 저는 국민의힘은 이미 다 입장을 정리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과가 아니라 개사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은 하는 외피만을 쓸 뿐 네. 실질은 전혀 사과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인요한 의원 빼고 사퇴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인요한 의원만 잘못했습니까? 그 안에서 윤핵관이나 윤석열과 같이 소위 말해서 뭐 내란을 획책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또 그 안에서는 내란의 상황에서 관망하면서 성공하면 숟가락 얹으려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체포방해까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금 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 한들 이거 국민들 앞에 먹힐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개사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미 장동혁 대표가 한번 사과 아닌 사과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과. 수단만 잘못됐다. 예. 계엄이라는 수단을 쓴 것만 미안하다.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도 결과가 나오더라도 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3심 끝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수단만 우린 좀 잘못한 거고 나머지는 또 잘했다. 민주당 심판하자 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뻔히 예상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개사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참 이런 야당을 또 계속 보고 있어요. 저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예. 윤석열 내란 잔당들이 벌인 그 범죄의 질이 아주 복합적이고 악재적인 그런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네. 인지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 부정부패, 매간매직, 네. 국정농단하는 정치 세력이 있었죠. 과거에 있었어요. 박근혜가 그랬고 이명박이 그랬죠. 자 내란 수괴로서 정말 국가를 전복시키고 국가를 반역한 자들이 있었죠. 노태우가 있었고 전두환이 있었고 윤석열이 있었죠. 그런데 북한을 끌어들여 가지고 네. 국지전을 일으켜 갖고 나라를 망하게 할 그런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 세력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에요. 아니 앞으로도 이런 세력이 나오기가 힘들고요. 과거에도 이런 세력이 없었어요.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저 뭐 전쟁, 인도, 파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얼마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막 미국은 그린란드 점령한다 그러고 지금 얼마나 불안한 지금 지경입니까? 그런데 북한을 끌어들여 가지고 뭔가 국가를 전복시켜서 예. 본인들만 만약에
북한하고 국지전이 일어났으면 저는 단언합니다. 우리 코스피 주가 지수는 500 이하로 떨어졌어요. 아, 5천이 아니고 나라 망했죠. 500 이하로 네. 주식시장, 금융시장 붕괴하고 아찔하네요. 정말 그 해외에 있는 그런 자산가들이 우리의 자산들을 정말 헐값에 사들였지 않겠습니까? 그런 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네. 어떻게 이렇게 비호할 수 있습니까? 뭐가 죄가 확정이 되고 뭐 1심이 나오면 공당이면 입장을 내야죠.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까? 왜 3심까지 기다립니까? 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단호하게 국민의힘을 심판하셔야 된다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자, 슈퍼챗 말씀드렸더니 이도경님이 오, 잘 작동되네요. 네. 네. 기능이 어제 유튜브가 또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서 오. 슈퍼챗이 안 되나 했더니 아, 되네요. 예. 점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도경님이 응원한다라고 예. 이도경이 우리를 아유, 안 버렸구나. 감사합니다.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썬 991502님이 맵을 버리고 신인규 보러 왔어요. 이런 댓글도 예. 주셨네요. 탁월한 선택이시네요. 네. 뭐 이런 YTV. 아, 댓글이 있습니다. 이게 또 오셔가지고 슈퍼챗 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재원 기자. 예. 네, 이런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SNS를 통해서 내가 대통령하고 함께 이렇게 SNS 설전을 벌였다.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네. SNS 설전 때문에 자기가 연휴 때 네. 과로사 하는 줄 알았다라고 드립을 좀 쳤어요. 아유,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매출 과로사. 이제 95세 어머님을 끌어들여서 잠시만요. 이도경님이 박종희 기자님 팬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슈퍼챗을 야. 놓치지 않습니다. 예, 자기 이름 나오면 바로 보여요. 바로 다른 내용 필요 없습니다. 아, 우리 이도경 선생님도 이게 좀 예. 이름을 같이 넣어서 해주셔야지 너무 또 한 분한테 이렇게 해주시면은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슈퍼챗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정 예. 기자. 장동혁 대표가 이제 95세 어머님을 끌어들여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인용을 한 거죠.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라고 엄마가 하면서.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정상화 이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주택자를 사회 악으로 규정하는 거냐라는 프레임을 걸려고 네.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근데 좀 이게 불효자는 웁니다 뭐 이러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뭐 사진도 올리고 흑백 사진 예.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날 눈이 안 왔는데 웅천읍에 그 보령시 웅천읍에 눈이 안 왔는데 예. 눈을 쓸고 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이게 뭐예요? 2022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긴 합니다. 사진에. 예전 과거의 사진을 사진을 그렸군요. 이제 넣었다라는 네. 건데요. 또 한쪽에서는 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슬레이트 지붕집 뒤에 기와집이 보인다라는 뭐 그런 의심도 있고, 제가 네이버 지도에서 좀 해당 길과 집원을 찾아서 네, 네. 보니까 뒤에 기와집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어머니께서 보령의 아파트에 사시지 않냐, 이 슬레이트 집이 아닌데 뭐 이런 이제 뭐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이제 사실 주택 부족에, 그러니까 이게 핀트가 맞지 않는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 문제와 그러니까 무관한 부모님의 이런 시골집 얘기는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딴 얘기고 음. 지금 여기 다주택자 이 부동산 정상화에 좀 매진해야 된다. 네.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또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의 사실 두 번째 집은 뭐 이런 중과가 되지 않는 그런 집입니다. 네. 이런 디테일을 따지면 좀 핀트가 어긋나는데,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이제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관련된 프레임을 계속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로 결심해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좀 이뻐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 당내 징계 난동으로 장동혁 대표가 사면 초과의 정치적 위치에 있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뭐라고 합니까? 장동혁 디스카운트 때문에 내가 있던 인기도 팍팍 떨어지고 있다. 못해 먹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현진 서울시장 위원장 뭐 합니까? 폭력적인 나에 대한 징계 즉각 거둬라. 싸움판이 나가지고 도저히 하루하루 당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찬으로 청와대로 불러서 밥 좀 먹이려고 했더니 또 앙탈을 부리면서 노쇼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안타까운 마음에 연휴 기간 동안에 온라인 SNS 티키타카로 영수회담에 버금가는
그러한 존재감을 언론의 주목을 받게 장동 대표가 선물을 줬어요. 어, 본인이 잘 도와줬네. 살려야지. 본인이 잘 예. 살려야 되는데 갑자기 마마보이가 돼서 95세 노모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제가 그 스레트 집을 딱 올렸는데 95세 노모를 저 단열도 안 되는 집에 홀로 모신단 말이야? 네. 이런 불효막심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한 번 잘 팔렸다 이거 계속 써먹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장동혁은 저도 네. 못 먹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저 황금 같은 정책 배틀의 기회를 저렇게 날려먹는구나. 실력이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평가를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장동혁 대표는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이거는 좀 서로 맞지가 않죠. 그 정책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책 얘기를 할 때 근데 엄마 어떻게 얘기를 하면 안 근데 되지. 어떻게 네. 보면은 사실 이제 엄마니까 엄마 시대 생각나네. 저는 뭐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이 명절 연휴니까 뭐 가족 얘기를 하면 잘 먹히겠다라고 아주 그 수가 낮게 생각을 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아니 뭐 장동혁 대표만 엄마 있습니까? 아니 저도 어머니 생각 있고 뭐 그걸 가져가서 우리가 토론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서 서로 비판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감성에 호소하는 게 좀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제1야당 대표로서 이거 뭐 제대로 된 구실을 하겠냐 논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 부족과 이런 감성 정치 이런 네. 것들 정말 국민들께서 더 이상 뭐 용납하실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 이런 얘기 하다가 6채 얘기가 있다 보니까 서울 한 채는 가족과 자기가 살고 있고 또 지역의 한 채는 지역구 활동을 위해 샀고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 주택이 있고 또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진주에 장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에 지분을 상속받았고 또 장인 어른이 퇴직하시면서 임대 수익을 얻기에 퇴직금으로 마련한 경기도 아파트도 상속받아 지분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의도에서 국회 활동을 하면서 오피스텔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다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어서 처분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아니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마치 이게 무슨 하나의 약속이 난 듯이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다주택자를 악마화한다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을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이런 6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근데 대통령께서도 다주택자를 악마화한 적이 없고 저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네. 다주택자를 단 한 번도 악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역으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 주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거주로 우리가 리브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을 지금 바이의 개념으로 사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필수제로서 의식주가 필수제인데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필요 이상으로 이거를 독과점으로 사재기를 네. 해버리면 수요 공급이 당연히 안 맞죠. 수요 공급이 안 맞으면서 결국에는 무주택자들이나 서민분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개입을 해서 조세 정책 네. 내지는 어떤 공급 정책 내지는 뭐 수요 분산 정책 여러 가지 제도적 수단을 동원해서 다주택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무슨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자꾸 악마화한다라는 허수아비 때리기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실거주 개념과 공정조세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네. 그럼 반대를 하느냐? 그럼 반대하면 본인의 논리,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되는데. 자기 얘기가 없이 어머니만 찾고 있는 거죠. 엄마만 찾고. 저희 고양이가 저희 한 마리 또 입양을 했는데 이상하게 엄마 이러면서 옵니다. 진짜로 저희 고양이가. 고양이가요? 실제로. 실제로 녹음해서 가지고 오세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그래서 우리 장동혁 대표도 엄마를 자꾸 찾으니까 자꾸 우리 고양이 고양이 생각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접근법은 정말 이건 제1야당의 대표로서 예. 정말 책임을 망각한 태도다. 전 그렇게 봅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나 과로사 할 뻔했다 막 이러면서 과로 얘기도 하고 부동산 얘기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홍매와 슈퍼챗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네, 홍매와 슈퍼챗 이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연리님,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슈퍼챗을 소중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보니까 오늘 1심 선고 앞두고 또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김지현 기자, 한번
어떤 메시지가 좀 돌아왔는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잠시만요. 네. 자, 그럼 이따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자,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면요, 아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초동 이 거리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조이대를 탄핵하라라는 피켓을 든 우리 시민들이 잠시 뒤에 진행될 3시부터 진행될 주기현 판사의 1심 선고 그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표정이 상당히 밝아요. 반면에 여기 이 태극기 성조기를 든 사람들은 좀 표정이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를 직감했다고 분위기가. 봐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아하. 뭐 이제 내란 진압 거의 이제 우리가 뭐 한 8분 응선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이제 윤석열 재판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뭐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이 내란에 대한 입장을 중앙지법에서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주기현 재판장이 그 앞선 재판부들의 판결을 다 뒤집어 갈아엎기는 굉장한 부담일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이대를 탄핵해라 피켓을 전한길 들고 씨 있는 모습도 분들 보이고. 그렇죠. 저분들은 예. 지금 표정이 좀 밝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전한길 씨를 비롯해서 카메라에 표정이 나오는 어둡네요. 저분들은 거의 비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네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봤을 싶어요. 때는 이 예. 민주 진영의 지지자들은 뭔가 피크닉을 온 듯한 그런 그렇네요. 가벼운 마음으로 예. 와서 이제 선거를 지켜보는 그 심정인 것에 반해서 나비도 붙이고. 그렇죠. 예. 굉장히 기뻐. 얼굴도 기쁘고 놀러 온 기분 아니겠습니까? 얼굴도 빛이 나시네. 그렇죠. 그렇죠. 그죠 멋있죠. 그냥 흥이 더 절로 나는 거예요. 흥이 절로 흥이 나. 납니다. 예. 날도 그것에- 추운데. 네. 그것에 비해서 극우 지지자들은 아이고, 굉장히 밀도가 높은데 저 표정은 아이고. 만약에 선거가 중형에 나온다. 네. 중형에 나온다면 뭔가 내가 이 자리에서 화풀이를 하겠다. 조심해야 아이고, 된다. 아이고. 서부 지방 폭력 소요 사태가 있은 지 얼마 안 지났어요. 네. 우리 공권력, 우리 경찰관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분들이 또 어떤 폭력 소요를 저질렀지도 모른다. 그것이 매우 우려됩니다. 아니 근데 그래요. 같은 선글라스인데 한쪽은 밝아 보이고 한쪽은 참 어두워 보여요. 선글라스인데. 신기하네요. 아니, 같은 선글라스인데 지금 분위기가. 심지어 볕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볕이 들잖아요. 지금. 햇살이 비추고 네. 있는 그러네요. 우리 시민들, 아. 이 노벨 평화상 이제 후보인 주인공들. 우리 주인공들, 아이, 시민들 멋있으세요. 너무 멋집니다. 자, 김지영 기자. 예, 예. 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예, 들어와 두- 있습니다. 예, 2시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했는데 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 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적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이 의미심장한 또 메시지입니다. 빛의 이재명 혁명 대통령. 아닙니까? 빛의 빛의 혁명을 혁명. 네. 이제 완성시키기 한 20분 전입니다. 너무 떨리고요. 우리 김초코님, 김초코런님, 신인규 변호사 응원한 또 슈퍼챗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를 환영해 주시느라고. 네. 초코님. 제 건 줄 알고 읽었는데 지금 잘못 읽었네요. 여기는 안 읽어주시면 제가 바로 읽도록하겠습니다. 알아서 저희가 예. 또 알아서 아유, 또 감사합니다. 읽는 좋습니다. 소중한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홍준표 전 시장의 메시지도 좀 또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분도 지금 계속 정치하시나요? 이분도 정치는 은퇴하는 것처럼 은퇴하시는 줄 느껴졌는데 알고 있는데? 계속 메시지를 뭐 고비고비 내고 있는데 관사 사는 대통령 1주택 팔라고 장동영 6주택부터 처리해라 이런 이거부터 정리해야 순리가 아닌가요라고 홍준표 전 시장이 또 적어주셨네요. 그건 또 맞는 말을 그건 또 맞는 가끔 말을 해요. 고장난 시계처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금 1주택이에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관사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마무리되면 빼줘야 되는데 겁니다. 근데 마치 지금 이제 분당에 있는 그 집을 이제 팔라는 식으로도 얘기하고 있는 아니 그게 사람들.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예. 지금 그 분당에 있는 순회동 아파트가 네. 재개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음, 뭐 퇴임 이후에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당장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집을 팔아라. 아니 재개발 재건축 해서 공사를 하면 거기 들어가서 사신다잖아요. 그러면 멀쩡히 가지고 있는 집을 팔라 그러는 건 또 무슨 심보인가?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국민의힘이 굉장히 비겁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다주택자 강남에 50억, 70억, 80억, 100억 그리고 앞으로 더 시간 지나면 150억, 200억까지 부동산 가격 폭등했으면 좋겠고 네. 다주택자들이 100억짜리 아파트 100채 가지고 있어도 세금 안 내고 그걸로 막 물려주고 그런 세상을 꿈꾼다 얘기하면 돼.
그렇죠. 그런 얘기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집값이 계속 올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남 아파트 150억, 200억. 그럼 나 세금 조금 내고 싶고 양도 차액도 조금 내고 싶다. 세금 내기 싫다. 그걸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욕구를 왜 국민의 욕망을 당신들이 비난하냐? 욕망을 왜 비난합니까? 욕망은 우리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집을 살려면 20억, 30억, 40억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아이를 못 낳잖아요. 할 수가 살 수가 집값이 없어요. 50억, 60억인데 어떻게 집을 삽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 구조를 계속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까? 그 은행에 정말 저당 잡혀서 하루하루 정말 희망이 없는 삶을 미래 세대한테 그냥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 거냐 이거. 그것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자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좀 바로 잡아보자. 네.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악마화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아까 제가 악마화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씌우니까 이거야말로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악마화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외교관 어떻습니까? 외교관들 3년씩 외국 나갔다 오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한 채 갖고 있으면 그 집 팔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라는 것이 원칙과 예외를 말하는 건데 원칙이라는 거는 실거주, 공정조세 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 집이라는 것이 바이에 사는 개념이 아니라 리브 거주하는 개념으로 바꾸자라는 철학적 이동 쉬프트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의 생각을 말해서 김지호 대변인 말씀대로 아니다 우리는 쉬프트 아니고 역시 바이다 집은 더 사서 더 네. 집값을 띄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차라리 솔직하고 대화라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 내용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안 한 걸 했다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해 가지고 마치 악마화를 해가지고 네. 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거를 제동 걸려는 의도를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처럼 관저에 가 계신다든지 아니 외교관들도 3년씩 외국에 나간다. 그런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어떻게 보호할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예외를 허용할 거냐를 논의해서 정할 문제지 그렇다고 대원칙 흔들려도 되겠습니까? 대원칙은 원칙대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요. 집을 2채 가질 수도 있고 3채 가질 수도 있고 100채 가질 수도 있어요. 소유의 권한이 있는 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고가 주택을 콜렉트 하듯이 모아가지고 정말 부의 수단이 되고 자손들한테 물려주다 보니까 그 네. 폐해가 너무 크니 조금 세금적인 부담을 지어서 주택 수집보다는 그렇죠. 주식에 투자하고 그 돈 벌으란 얘기예요.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네. 머니 무브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나쁜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예요? 그럼 그냥 그 뭐 200억, 300억 이 주택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조세 정책이나 주택 정책이 추진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분당에 가지고 있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면 되죠. 그게 내야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본인들도 더 내고 네. 가지고 싶으면 가진 대로 사는데 음. 저는 이런 조세 정책이나 국가 정책이 네. 주택을 사 모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세상을 만들면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이 그걸 틀렸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보태면 지금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서 잡아내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업들의 담합이나 그 독과점을 규제한단 말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지금 부동산 감독원까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주택이라는 건 한정돼 있고 모두가 다 갖고 싶어하는 재화인데 필수제인데 이걸 가지고 담합을 하거나 이걸 가지고 독과점을 해버리고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수요 공급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왜 있습니까? 그 역할 하라고 둔 거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주택을 가지고서 부를 축적해오는 그런 오랜 시간에 쌓여왔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놔둔 거고 어느 정권도 그 기득권이 무서워서 이거 못 해온 맞아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마 터진 거죠. 근데 네.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총대 메고 지금 대한민국 정상화하겠다. 모두가 무주택자들이 원하면 집을 구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좀 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지방주도 성장도 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에도 강남 10개씩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겠다는데 이걸 왜 반대를 하냐 이거예요. 그걸 반대는 좋아. 반대는 할 수 있어요. 왜 엄마 얘기 꺼내냐고 지금. 제가 엄마 시대 진행자 출신이고 저도 엄마가 있습니다. 저도 집에 우리 어머니도. 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고양이도 이거는. 엄마, 얘기할 엄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고양이도 엄마 하고 정책 그러니까 오늘 재밌다. 예. 어제 궁금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 사실 이제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악마화 프레임 관련해 가지고 예. 아주 명징하게 찍은 지점이 있어요. 아, 콕 예. 집어서. 소개 좀 해주십시오. 다주택, 그러니까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네.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 그렇죠. 문제다. 그렇죠. 아. 그 사람들이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제목을 되게 잘 뽑으시네요. 네. 깨알 칭찬.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결국 네. 이제 입법을 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정치인들이 이거를 부의 축적 수단으로 쌓게 만드는 그렇죠. 네. 요거 자체를 이제 딱 그러게 짚어서 말입니다. 격파해야 된다. 네. 이런 이 얘기죠. 사회적 절망 상태를 정치인들이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그 방치와 더불어서 그런 투기꾼들이 그동안 더 설친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사실은. 억지 비판이죠. 그냥 주식을 사면 돼요. 머니 무브가 좋습니다. 네. 머니 집을- 무브가. 네, 집을 팔고 주식을 지금 코스피 사고. 계속 올라요, 오늘도. 계속 그러니까요. 올라가요. 코스피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가져도 돼. 근데 세금은 좀 내야지. 그리고 팔려고 했을 때 또 시세 차익도 좀 국가에 환원해야지. 또 그 돈 가지고 임대 청년들 주택 많이 공급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음. 다주택자분들도 요 방송 들으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주택은 처분도 어렵고 복잡해요. 그냥 딱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돈 버는 거는 코스피로 가서 엄청 버시라 이거예요, 돈을. 그렇죠. 얼마나 처분이 쉽습니까? 주식은 그렇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 팔리거든요. 근데 주택은 막 등기 넘어가야 되고 와서 봐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집이라는 거는 거주 리브의 개념으로 가자. 네. 이 맞는 거예요. 선진국들 다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싱가포르는요 주택청 통해 가지고 거의 공공재 수준으로 관리를 해요. 이 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싱가포르 모델도 우리가 필요하면 도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요. 자, 이제 뜨거운 이제 부동산 문제 이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자,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2시 51분이 됐습니다. 이제 9분 뒤면은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주기현은 과연 어떤 선고 결과를 내놓을 것인가 너무 이제 떨리는데, 김지영 기자, 예. 오늘 재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 과정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공판 시작에 앞서서 네. 이 법정 촬영 허가 이유를 밝힙니다. 아, 예, 설명을 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소송 관계인 즉 특검 측과 피고인 오늘 8명이잖아요. 선고가 많죠. 나오는 사람이. 예. 8명의 출석 여부를 각각 확인을 합니다. 네. 예, 그다음에 본격적인 선고 공판에서는 이 8명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 뒤에 각각의 유무죄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때 이제 이 핵심 쟁점이죠.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밝힐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후에는 각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짚으면서 유리한 정황, 불리한 정황 짚습니다. 그리고 형을 선고하는 주문 낭독은 맨 마지막이죠. 우리가 이진관 판사라든가 다 봤었죠. 보셨잖아요. 예. 예. 이 전체적인 재판 과정은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보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걸리네요. 원래 1시간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예. 이게 피고인들이 많아서 그런 워낙 거. 많죠. 아이고, 시간이 더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신인규 변호사 좀 떨리기 시작했어요. 떨리기 시작했고,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공소 기각이라든가 그러니까 공소 기각으로 이제 다 끝내버린다 뭐 그런 얘기를 저기 지금 화면 보이시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네. 그 윤석열 피고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들은 네.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불법 영장이라고 계속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랬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백대현 재판장이 다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다 네. 수사 권한 있는 거고 공수처가 제대로 했고 그대로 법원에서 잘한 거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거야. 그래서 유죄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절차 흠결을 삼더라도 네. 아니 흠결이 있어야 삼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절차를 가지고 시비 걸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네. 또 심지어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미 류경진 재판장이나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그 이진관 재판장 입장에서는 내란에 대한 실체 판단까지 해가지고 이미 결론이 다 끝나 있는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기현 재판장이 지난번에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은 네. 단독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이상한 해괴한 궤변으로 넘어갔는데 예. 이번에는 지기현이 이진관과 싸워야 되고 지기현이 류경진하고 싸워야 되고 지기현이 백대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3대 1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실력이 없거든요. 아, 죄송하지만 예, 예. 아, 너무 해괴한 얘기만 많이 하니까 조이대가 그동안. 우쭈쭈 할 때는 그게 좋지. 네. 안 돼요 이게 지금 다른 판사들하고는.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 엎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어렵고, 만약에 이걸 뒤집어 엎는다면은 네. 완전히 해괴한 논리를 개발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놔야 될 텐데 아하. 이 역사에 남지 않습니까? 맞아요. 역사에 남을 역사에 뿐만 남았어요. 아니라 판결문은 판사들 배석 판사들 이름 다 도장 들어갑니다. 역사에 마르지 않는 잉크. 아, 요거 표현 괜찮지 않습니까? 역사에 마르지 않는 역사에 잉크. 마르지
역사에 살아 마르지 숨쉰다, 않는 진짜. 잉크가 살아 숨쉰다. 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 2,300명의 판사들이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 가만히 있으면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거는 정말 직위원 재판장이 저는 글쎄요. 저 윤어게인 측의 뭐 마음으로 동의는 하더라도 실제 판결문을 그렇게 쓰기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배석 판사랑 다 합의가 동의돼야죠. 돼가지고 이렇게 공소에 가겠습니다. 이걸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 그리고 북부 지법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북부의 사무실 괜찮을까요? 이게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위원 재판장이 그런 식의 내란 옹호적인 판단을 내리면 네. 누가 직위원 재판장한테 재판 받으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네. 너무 이제 다른 차원의 평면으로 진입을 하는 거라서. 네. 아니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볼 테면 해봐라. 아. 응원봉이 그냥 지금 막 최진봉 교수님부터 해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그렇게 결코 그러니까요. 마음 먹은 대로 되긴 매우 어렵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444일도 말씀하셨고 잔치국수 얘기까지 우리가 했는데 이걸 다 이제 봤을 거니 직위원 판사. 444일이네. 안 되겠다. 잔치국수 나왔어?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네. 그 옆에는 어디 돼지고기 뭐 무침이 나왔다고? 구치소. 쉽지 않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마조마해서 계속 이걸 여쭙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 오늘 또 윤석열이 안 나올까봐 구치소에서 버틸까봐 걱정했는데 나오긴 나왔지만 직위원 판사가 어떤 판결문을 써서 그걸 읽어 내려갈지 너무나 떨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그것도 걱정하는 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윤석열이가 속옷 저항을 했고 네. 그 팩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또 재판을 방해하는 거 아니야? 또 안 나오거나 또 배탈을 핑계로 뭐또 끙끙거리면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초한 불신에 대해서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 네. 똑같아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불신에 대해서 불신을 제기하고 의심을 제기하면 그렇죠. 그게 또 잘못됐다 그래요. 아. 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 있게 해야죠. 책임 공적인 있게 일을. 해야 된다. 굉장히 국민들이 이거는 뚜껑이 열릴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이게 그런 상황인 최근에 거죠. 보면은 김건희 선고 결과라든지 네. 김상민 전 검사 선거 결과를 보면 뭐 매간매직하고 뇌물 받아 먹은 게 다 만천에 드러나고 주가 조작한 게 다 수익을 막 몇십억 벌었는데 다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형량도 굉장히 적게 선고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대중 속에 불안감으로 자리 잡은 거. 혹시 네. 혹시 내란 수계에도 똑같이 이런 어떤 조희대 대법부의 그런 네. 입김이 들어가서 솜방망이 처벌하거나 뭔가 공소 취소 무죄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들이 스멀스멀 마음속에 좀 자리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이 얘기는 네. 우리 그 문영배 소장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셨잖아요. 사법부가 불신을 초래한 주체니까 거기에 합당한 불신을 해소하는 조치를 먼저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도둑놈이 담 넘다가 걸렸어요. 그럼 도둑이 반성을 해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선처를 할지 말지 그렇죠. 고민을 하는 거지. 도둑놈이 갑자기 신고한 사람을 도둑놈으로 몰면 아, 적반하장. 적반하장이죠. 예. 이건 뭐 가중처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말입니다. 너무 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고 여러분들 지금 현장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오늘 1심 선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예측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먼저 근데 답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사자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늘 1심 선고 여러분들의 예측을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2시 58분 오늘 윤석열 법원에 나와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김정 기자? 예. 네. 이런 잔치국수. 것도 의심해야 돼. 아, 이거 갑자기 너무 쓰러 당연한 예. 아니 앉아 있다 갑자기 쓰러지지 않을까? 그게 가장 걱정인데. 그러니까요. 쓰러져도 선고해야 됩니다 오늘은. 쓰러져도 무조건 선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이거 진짜 선고 안 하면 정말 난리 있을 수가 납니다. 없습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이건 거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아니 우리가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어요. 혹시 선고 안 하고 튈까 봐. 아니 그냥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재판들이. 예. 만약에 오늘 그러니까 내일 이임식이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데 주기현 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떠나야 되니까 이임식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제대로 선고가 안 되면 그러니까 오늘 선고를 제대로 해야지 이임식도 되죠. 그러니까 선고를 해야죠. 선고를 예, 해야지. 그거는 핑계를 댈 게 없고 그냥 예. 선고를 하면 돼요. 법과 원칙대로. 그러니까 다른 핑계 댈 거 없고. 아니 그때도 한번 구형하다가 뭐 한번 재판 또 속행해가지고 한번 더 지연이 된 적 있었잖아요. 네. 구형도 제때 못 하고. 네. 직위원 재판장이 소송 지휘를 안 하니까 이하상 같은 변호사들 나와가지고 놀이터 된 거 아닙니까? 소송 지휘를 해야죠. 아하. 안 하면서 끌려다니면서 우리는 12시 다 됐으니까 경위님들 배고프시죠? 우리 가야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일 이임을 하는데 이 중차대한 재판의 선고를 꼭 오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설 전에 그냥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게- 국민들이 그냥 걱정 없이 설 연휴를 보내게 해주면 안 됩니까? 네. 이게 지금 명절 지내면서도 찜찜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지금? 아니 맞아요. 그리고 구속 재판이면 원래 더 재판이 빨라야 되는데 한덕수 불구속보다 늦잖아요 지금. 그렇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자, 파도 타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초동에서는 파도 타기 윤석열 사형 선고를 염원하는 파도 타기가 서초동에서 펼쳐지고 있다. 부구들은 단상에 네. 단체로 난입을 했네요. 네, 올라가서 뭐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점거를 같고.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도 이제 저런 거라도 해서라도 그 사람들 붙들어 놓으려고 아마 이벤트를 네.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3시가 됐습니다. 곧 이제 법원 그림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세 분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듣고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는 음. 정말 성역이 없어야 되고 지휘고하를 물어나고 네. 이번에 바로 세우지 않으면 전 다음은 없다. 전 사법부가 어마어마한 음.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재판을 바라보고 또 네. 지켜보고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김지우 대변인님. 저는 뭐 이거 주제랑 맞을지는 모르지만 네. 제가 이제 내일부터 성남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민주당 후보로서 열심히 뛸 예정입니다. 많은 네. 응원 아하. 부탁드리고 오마이TV에 어떤 자주 출연했던 패널로서 네. 열심히 해갖고 정말 세대 교체 네. 고인물 퍼내고 새로운 물로 성남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김지우 대변인. 자, 김재영 기자. 오늘 얘기를 종합해서 보면 딱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적 마인드. 이 공적 마인드가 없는 3년을 우리가 보내왔고 예. 그 이후에 공적 마인드를 새로 세워가는 과정을 우리가 밟아왔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번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공적 마인드가 사법부에 있는지 없는지가 예.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윤석열이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잔치국수 점심 메뉴 핫바 잔치국수. 웃고 있네요. 표정이 웃으면서 지금 자리에 앉아서 옆에 뭐 얘기를 하면서 밝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 모습, 김용현 모습도 보이고요. 자, 주기현 판사가 이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떤 선고가 내려지게 될까?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